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좌파들의 그 악질적인 가짜뉴스 허위 보도, 그리고 이제 그 특검이나 수사기관들이 아주 찔끔찔끔 피의 사실을 살짝 공개해서 여론으로 먼저 그 피의자를 여론으로 죽여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무리한 강압 수사로 법적으로 그 처벌하는, 이게 아주 잘못된 수사 형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칼을 뽑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너무나 황당한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다뤘고요. 근데 그 좌파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마치 이상민 장관 자택에 에르메스 가방이 9개, 10개가 있고 현금이 32억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떠드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다뤄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상민 장관이 직접 법적 대응을 민행사한다. 이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대응이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좌파들의 이런 가짜뉴스 흑색선전 마타도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사회 암세포보다 더 해로운 암적 존재들입니다. 이 좌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신공격, 명예훼손 이런 걸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했냐고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이제 법조인입니다. 판사까지 한 변호사예요. 어디서 그냥 겁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요. 이거는 경찰부터 국수본, 그 다음에 특검, 그 다음에 먼저 보도한 언론, 그 다음에 좌파 유튜버들까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좌파들의 진짜 고질적인 이런 그 공작들입니다. 내용이 뭐냐? 아마 이런 보도죠. 옛날에 그 계엄 직후에요.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달. 계엄하고 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2월 달. 계엄은 이제 작년 12월 3일이잖아요. 그때 계엄 때 단전 단수 이야기 했었죠. 이것도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얼핏 탁자 위에 있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권한도 아니야. 이런 요구권도 없어요. 하여튼 단전 단수를 언론사에 시키려고 했는 거 아니냐. 이 혐의로 국수본에 경찰이 이상민 장관의 자택을 올해 2월 달에 자택하고, 그 다음에 집무실은 다 비우고 나왔으니까 사퇴하고, 집무실하고 자택을 압수했는데, 근데 이놈들이 경찰들이 뭐라고 살짝 흘리느냐. 자택에 갔더니 거기 명품 에르메스 명품 가방이 한 10개 가까이 여러 개 있고, 거기 열어보니 돈이 5만원짜리가 엄청나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살짝 흘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특검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거는 내란이나 계엄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돈 있다 한들, 설계에 있다 한들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럼 수사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있다 한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압수했던 경찰을 불러, 특검에.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도 해. 특검에서 경찰을 조사하는 척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너 2월 달에 가니까 집에 명품 가방과 돈이 막 무더기로 돈다발이 있지? 이런 식으로 경찰을 살짝 불러서 특검이 조사하면서 이걸 언론에 슬쩍 흘리니까. 그러면 또 좌파 언론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파 유튜버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전파하면요. 그러면 재판도 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은 아주 파렴치한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소를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언론 보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보도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에 어떤 보도는 아예 32억 상당히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이런 노골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보도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보도는 그에게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5만 원권을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가 에르메스거든요. 가방이 발견됐다. 뭐 이게 수십억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선정적으로 마음대로 이게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이게 근거가 있나요? 32억을 발견하고 찾고 나서 이게 보도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 일단 이게 있고 없고 팩트 이전에요. 이게 과연 이게 계엄 내란 수사하고 관계가 있나요? 만약에 100번 양보, 1000번 양보해서 있다 한들 이게 특검하고 수사 범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첫째, 저 지적하는 거. 두 번째는 또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를 한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찔끔찔끔 흘려가 망신 주는 거, 이거는 이게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닙니까? 일단 팩트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이게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또 이게 수사 대상이 100번 양보에 된다 한들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언론에 흘려서 망신 주는 게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냐, 이 두 개는 분명히 먼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그 팩트를 보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때 그 이상민 장관이 집을 비워놨대. 가족이 아무도 없었대. 와, 집에 30억 이상 막 그 정도 현금을 이게 집에 있는데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대. 그런데 압수수색이 노가 변호사 2명이 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2명이. 그때는 이게 그 요즘 압수수색할 때는 단전 단수와 관련한 요금하게 예를 들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더라도 검색어로 단전 단수 이렇게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 자료만 딱 핀셋으로 받아가잖아요. 아무데나 장로 아무데나 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가방 열어보고 뒤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핀셋처럼 압수수색의 대상이나 목록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변호사가 2명이나 왔는데 이 피아이 하잖아요. 그냥 나머지 주인도 없는데 아무데나 열어보고 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2명이 거기에 입했는데 아무런 특이한 점이 없었다. 만약에 그때 이런 게 막 몇십억 이런 게 엄청난 게 있었으면 변호사가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첫째, 이게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아무데나 가방 열어보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압수수색이 뭐, 딱 이 대상이나 얼마나 이게 요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설령 이게 막 장롱 열고, 거기 가방이 있으면 가방 열고 막 뒤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압수수색은 다 이게 정교하게 딱 판사가 발부해준 그 목록, 이 집에 가서 이게 컴퓨터 검색은 뭐만 해라. 딱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요즘은 구체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마음대로 막 다 뒤져가지고 가방 열어보니까 돈이 있더라 말더라 이런 식으로 막 뒤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이게 그 돈이 있다 한들 그걸 이게 그 가방 속에 그대로 연한다. 와, 참 이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요 30억을 집에 가방 속에 그대로 연한다. 보통 그 현금 은행에 뭐 금고 빌려서 보관하거나 하다못해 집에 두더라도 금고는 있어야 도둑이 들거나 뭘 해도 되지. 그냥 가방 속에 엄청난 돈을 30몇 억을 그냥 가방 속에 연한다. 이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적으로 그렇게 보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무엇보다 네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법조인 중에 법조이고 판사고 본인도 압수수색이나 얼마나 많이 영장도 해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2월달입니다. 그때가 2월달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압수수색이 논다는 거는 상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를까? 판사 출신이, 장관이, 그것도 아주 엘리트 법조인이 우리 집에 압수수색 논다. 왜? 계엄 있고 막 수사가 대대적으로 만려사냥하니까 본인이 1순위 타겟이잖아. 군인들 다음은 김용현 장관 다음은 그 충안고 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집에 그냥 에르메스 가방에 그대로 돈을 집에 둔다? 압수수색 노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걸 폭로하려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입증 책임은 폭로한 놈들이 져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봤다는 증거 폭로한 놈들이 져야죠. 아무 근거 없이 막 이게 떠들면서 하는데요. 그 나중에 소송하면요. 엄청나게 크게 한번
당할 겁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에게 뭐 뇌물 받았다. 뇌물을 몇 놈한테 어떻게 받아야 이러면서 그렇게 됩니까? 어디서 요즘 이게 그런 시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그 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또 이게 뭐 민주당의 어떤 의원 양부남인가? 양부남이 이렇게 변호사 때 받은 돈 아니냐고 하다가 오히려 좌파들이 양부남 욕하더라고 무식하다고. 좌파들은요 이게 뇌물이 맞다 이거야. 뇌물. 근데 무슨 변호사 때 번 돈이냐. 오늘 양부남이를 욕하더라니까. 제가 스픽스 좌파 유튜브를 봤더니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요즘 시대에요. 어느 공무원이 뭐 에르메스 가방에 돈을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뭐 9개, 10개, 6개, 30억 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상민 장관이 그럴 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입증 책임은 폭로, 이게 떠드는 놈이 지가 이게 돈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러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죠. 하여튼 이번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제대로 그 칼을 뺐는데요. 저는 끝까지 무관용으로 이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소송하고 고발해서 반드시 이런 게 진짜 악질적인 이런 좌파들의 공작, 업무, 이런 게 흑색선전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